안녕하세요, 손작입니다. 지난 여름 제주도를 잠시 다녀왔는데요.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돌아오는 항공편을 타고 부산 김해공항에 거의 도착할 때쯤 착륙을 앞두고 있을 때 마침 기장님께서 김해공항 서클링 랜딩 착륙을 시도하시길래 흔하지 않은 경험이라 영상을 한번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착륙 영상에 앞서 김해공항의 착륙 과정을 살펴보면 보통 일반적인 김해공항의 착륙 절차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남쪽인 바다 방향에서 접근을 시도하여 북쪽을 향해 36번 활주로로 착륙을 하는 계기 착륙 접근 방식입니다. ILS 주파수에 따라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궂은 날씨에서도 착륙 전 항공기가 활주로와 일직선으로 정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비교적 수월하게 착륙이 가능한 절차입니다만 문제는 반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착륙할 때의 과정입니다. 알다시피 지도를 보시면 북쪽엔 신화산과 툭대산이 가로막고 있어 계기 착륙은 고사하고 평상시처럼 활주로와 일직선으로 접근하여 착륙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김해공항이 태생적으로 군사공항 목적으로 지어진 이유 때문이기도 한데요.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은 적으로부터 공항 시설을 지켜내기 위한 최너의 요새가 되기도 하지만 반면 승객을 가득 태우고 몸집이 큰 민간 항공기의 기동에 있어서는 안전 운항에 저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중국 민항기가 서클링 랜딩으로 북쪽 활주로 착륙을 시도하다가 돛대산에 부딪혀 추락하는 사고가 났는데 지금도 김해공항의 안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큰 사건이죠. 기본적으로 항공기가 이륙이나 착륙을 할 때에는 불어오는 맞바람을 막고 이착륙을 해야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보통 김해공항은 가을과 겨울철에는 북풍이 불어 바다 쪽에서 36번 활주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계기 착륙이 가능합니다만 봄철과 여름철에는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기 때문에 36번이 아닌 18번 활주로로 착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사용되는 김해공항 착륙 절차가 바로 김해공항 서클링 랜딩이라는 것인데요. 북쪽에 가로막고 있는 돛대산 쪽에서는 항공기가 일직선으로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계기 착륙은 할 수 없고 오로지 육안으로만 활주로를 주시하며 남서쪽 방향에서 활주로 북단 방향으로 접근을 한 다음 말 그대로 돛대산을 마주보고 급격히 선회를 한 후 18번 활주로에 착륙을 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착륙 절차입니다. 예전 홍콩의 카이스탁 공항도 비슷한 접근 절차 방식으로 어려운 착륙 과정 때문에 안전상황의 이유로 지금의 첸라코 공항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어쩌면 김해공항 서클링 랜딩은 오히려 카이스탁보다 더 어려운 절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김해 서클링 랜딩을 김해탁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그 어떤 공항보다도 조종사의 기량과 경험이 가장 중요시되는 공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국내 항공사 기장님들은 아무래도 김해공항 착륙 경험이 많다 보니 서클링 랜딩도 대부분 착륙을 잘 하시는데 외항사 조종사분들은 아무래도 국내 조종사들보다는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어 관제사로부터 18번 활주로 착륙 지시를 받을 때마다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항공 자알의 경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장 승격의 필수 과정 및 조건 중 하나로 김해공항 서클링 랜딩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김해공항 서클링 랜딩 과정과 조건, 절차에 대해 먼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지난 여름 제주에서 김해로 돌아올 때 진에어 564편을 타고 서클링 랜딩 과정을 창밖으로 바라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해공항 서클링 랜딩 착륙에 대한 과정과 영상을 함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나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